안녕하세요, 길마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안 들고 와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느라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저희 오늘 구청 왔어요. 짜란. 오늘 구청 온 이유가 사업자 하려고.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재미난 것들 찾아서 사업을 좀 하는 편이라, 그 중에서 오늘도 사업자를 내려왔는데, 오늘 사업자는 게스트하우스 하나 오픈하려고 해가지고 그거 사업자 내러 왔어요. 오늘은 브이로그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내는 방법하고 게스트하우스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필요한 서류인 기초 모시기? 기초 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기본 증명서래요. 그래서 지금 기본 증명서 무인 발급기에서 뽑을 거예요. 지문인식 실패했대. 너 누구야? 다시 손가락에 입김을 불고 다시 해달래요. 확인. 오케이. 됐다. 확인. 기본 증명서라고 이렇게 발급받았어요. 요거 하나를 발급받아야 돼요. 밑에는 전부 다 제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우선은 필요한 서류가, 이거 처음부터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설명하네. 기본 증명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주민들 사인들이 필요해요. 입주민들한테는 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구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구는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우선은 동의서를 받아왔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사업기획서라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한 거 쓰는 건데, 보통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거다. 뭐 시설 개요, 뭐 다소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영업 계획, 뭐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글씨로 대충 적어 놓으면 돼요. 자, 월세를 살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월세 계약서랑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렇게 가져오면 되고, 저희는 저희 집에다 하려는 거여가지고 따로 그런 건 필요 없이 제 거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집이 제 거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가 집 평면도거든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저희가 그 평면도를 지금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려야 되겠어요.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여기 관광과로 가야 돼요. 관광과. 그래서 우리 10층이라니까 10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프린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프린트 했는데, 이게 평면도예요.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겨서 이 평면도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시민박과 오니까 서류를 하나 쓰게 해요.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요거를 써서 내야 돼요. 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못 볼 거 없고, 이거를 제출해서 내면 돼요. 서류 작성 다 끝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를 마침 못했던 게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밖에 나와서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의자에 이게 전기 이렇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핸드폰을 올려봤는데 저 근데 인식이 걸려요. 충전이 돼요. 이거 무선 충전기야. 지금 충전 떴죠, 표시. 이거 봐, 미세먼지 저감 벤치라고 써있고, 벤치인데 충전이 돼. 신기한 걸 만들어놨네. 우선은 여기 앉아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서류를 아까 서류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서류는 다 제출을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이분들이 그거를 와요. 그 심사하러 와요. 집이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집인지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저희가 다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못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우선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박업소랑은 조금 달라요. 민박업소랑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는 민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사업장에서 되거든요. 근린생활시설 이런 데서 되고, 그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 하나라든지 방 2개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필수로 필요한 게 있는데, 필수로 필요한 게
우선은 일산화탄소기랑 화재 맞지? 화재 감지기. 화재 감지기. 그 다음에 소화기 그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 손전등. 우리가 손전등을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그 손전등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손전등이 벽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현관문에다가 그거 뭐야 야광 로드 그 비상구 표시. 그 현관문 위쪽에다가 그걸 붙여야 되는데요. 그 외쪽으로 필요한 거 없지요? 그 외적으로는 그 설명해 준 게 다예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요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점검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영업증을 내줄 거고, 지금 영업증 내는데 수수료가 2만 원이에요. 근데 민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달라요. 보통 이제 그 민박업이라든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근린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주거지에서는 못해요. 근데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텔 같은 거다 보니까 주위에 학교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인형뽑기방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게임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위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자기가 일반 주거에서는 이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 영향을 안 받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하면은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 보면은 홍대 학교가 진짜 많아요. 홍대는 이제 주거지역에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전부 다 모텔로 등록을 했겠지. 근데 저희는 모텔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또 하나, 그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원룸형 주택에서는 안 돼요. 등록이 안 돼요. 거기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요새 에어비앤비에서 그거 단속 들어가가지고 요새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이에요. 원룸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 돼요.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는 주인이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건 필수예요. 왜냐면은 외국인들 관광을 좀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거기를 살면서 외국인을 받아가지고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자는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사업자가 그 민박업처럼 까다롭지 않고 쉽게 발급이 되고, 주택이면 주거하는 그 주거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거, 처음에 찍었던 그 문서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산화탄소기, 화재 감지기, 그것만 배치를 하면은 우선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지는 거야. 물론 외국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물론 너무 막 유창하게 현지인하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중국어, 일본어는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경우,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궁금한 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하지만 같이, 그러니까 꼭 사업을 혼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있어요. 동업자도 등록이 가능해요. 동업자가 영어를 잘할 줄 알면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둥글이 영어를 조금 하고 저는 일본어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분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여는데 잘하냐면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하고 있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게스트하우스만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냥 부업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메인 사업에서 부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다가, 제가 홍대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주자 해가지고 홍대에도 하나 내느라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우선은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저희 그 게스트하우스 할 집 가가지고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동해 볼게요. 게스트하우스 돌아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시면은 화재 경보기예요. 그 다음에 건전지로 움직이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 빨간불이 깜빡깜빡일 때가 있는데, 좀 오랜가 지금 빨간색으로 깜빡였다.
이렇게 깜빡이거든요. 요게 화재 경보기고 요게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저희는 여기 보일러 뒤에다가 달아놨는데 저게 일산화 경보기예요. 저게 보일러에서 혹시나 가스가 누출이 되면은 막 삐삐삐 엄청 시끄럽게 울어대거든요. 요렇게 요 두 개는 필수예요. 필요한 게 또 하나, 소화기. 소화기가 없으면은 안 나와요. 이런 거 안내책자 같은 거, 각 나라 언어별로 안내책자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와요.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수건 같은 거라든지 생필품 같은 거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받았는데 이게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고마운 게, 그런 생필품이 은근히 돈이 짜잘하게 많이 나가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건은 또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해줘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원해줘서 되게 고맙죠.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랑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요새 외국인 분들 많이 놀러 오시는데 좋은 한국 문화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막 하다 보면 친해져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만? 빠이빠이.